들어오신 학생들은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질문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가 구글 또는 네이버 검색을 할 때 추천 검색어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편리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천 검색어를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점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어떤 것들인가 잠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글의 경우 검색어를 입력할 때 검색어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추천 검색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맞춤 추천 검색어를 사용할 경우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추천 검색어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한 여러분들의 활동들이 사실은 기록되게 되는 거죠. 구글과 네이버에 기록되게 되는데 이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주장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이제 어린이날이라서 수업을 하지 못했었고요. 보니까 다음 주도 초파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도 수업이 없어서 뭐 일단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명이 수업에 들어오셨나요? 24명이겠죠? 좀 수업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걸 좀 공지를 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잠깐만요. 오늘 연결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나 봐요. 잠깐만요. 제가 공지를 좀 드릴게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오신 학생들은 화면 공유 중인데요. 공유 중인 문제가 지금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제가 공지한 그 문제는 그 사실 지난주 예, 제가 그 수업에서 좀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구글 또는 네이버의 질문에 관련 검색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들 들어오셨나요? 아까 연결하는데 문제가 좀 있으셨나요? 예, 지금 36명 수업 들어오셨고요. 자, 그러면 출석을 좀 잠깐 부르겠습니다. 장점, 단점 다 쓰시면 돼요. 예, 편하게 쓰시면 돼요.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요.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구글하고 네이버에, 그 검색어 추천이라고 하는, 추천 검색어라고도 하고, 검색어 추천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매일같이 써요, 사실은. 그런데, 이때 장점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장점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이 추천 검색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단점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답변을 많이 해주셨나요? 요즘 많이 하셨나요? 음, 들어오신 학생들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예,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답변하시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서 가질 수 있는 그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해결책에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움을 받는 해결책에 편리한 기능에 아, 밝은 점과 어두운 점, 장단점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10주차에다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제가 한번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 다들 오셨을 것 같은데, 출석을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강사랑 학생 오셨고요. 네. 그 다음에 김중민 학생. 네. 예, 감사합니다. 한명현 학생. 네. 예, 오셨고요. 이유찬 학생. 네. 예, 예, 이조은 학생. 네. 예, 황리 학생. 없으세요? 예, 박태호 학생. 예, 오셨고요. 신현민 학생. 네. 예, 백승환 학생. 예, 오셨고요. 라우석 학생. 네. 예, 강현준 학생. 네. 예, 김태정 학생. 네. 예, 오셨고요. 신윤성 학생. 신윤성 학생. 약간만 소리 키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오셨나요?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예. 최효정 학생. 네. 예. 이미연 학생. 네. 예. 이민서 학생. 네. 예.
이슬기 학생. 예, 오셨고요. 김경윤 학생. 김경윤 학생 안 오셨나요? 예. 박재현 학생. 박재현 학생. 지금 대답하신 건가요? 있네요. 너무 길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예. 박지윤 학생. 예, 오셨고요. 이성원 학생. 아까 오신 것 같은데? 이성원 학생. 네, 네, 네.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허진호 학생. 허진호 학생. 오셨어요? 오늘은 늦잠 안 잤나 봐요. 허진호 학생은 제가 따로 문제 만들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박병찬 학생. 예. 김준희 학생. 네. 예. 윤희대 학생. 예, 오셨고요. 이정우 학생. 이정우 학생 안 오셨나요? 오셨네요. 예. 이정은 학생. 네. 예, 오셨고요. 전혜미 학생. 예, 오셨습니다. 정민석 학생. 네. 예, 오셨고요. 이경민 학생. 예, 오셨네요. 장어진 학생. 예, 오셨고요. 서유진 학생. 서유진 학생. 네. 예, 오셨습니다. 염현정 학생, 아까 출석하신 것 같은데 오셨나요? 예, 오셨고요. 정지윤 학생. 예, 오셨고. 정윤수 학생. 네. 오셨네요. 자, 그 다음에 김경록 학생. 네. 예, 오셨고요. 김경 학생. 예, 오셨습니다. 이가은 학생. 예, 오셨고요. 윤찬호 학생. 네. 예, 오셨어요. 그 다음에 김나희 학생. 예, 오셨습니다. 자, 저장을 좀 하고 어디 볼까요? 자, 지금 몇 명이나 답을 하셨나요? 볼까요? 예, 34명이나 답을 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그 장점,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들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숨겨진 문제점도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질문에 답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구글에서 너희 네이버에서 검색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자료가 있어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도서 추천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내 친구가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나한테 이 책 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러한 추천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파워 블로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파워 블로거. 네, 들어보셨죠? 과거에는요, 이러한 제품을 추천할 때 어떠한 영향력 있는 그 SNS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파워블로거에 의해서 사실은 추천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글의 또는 네이버의 검색어의 검색 추천은 매우 장점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은요, 어떤 특정한 파워블로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크라우드라고 하거든요. 군중이라고 하는데 군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제공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의견이죠.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군중, 대중의 의견이 반영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정밀하게 요즘에 제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공하냐면 일반적인 대중의 의견뿐만 아니라 개인이 관심이 있을 만한 것을 추천해 준다는 거죠, 검색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맞춤형 추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답을 한 것 같고 어떤 학생은 답변을 못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의 어떤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의견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그 추천 검색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용자의 활동이 기록되어져서 이걸 가지고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 검색을 하다 보면 내가 자주 검색했던 단어들이 추천 검색어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보면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여러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통해서 맛집 추천이 이루어지는 거 혹시 아세요? 혹시 자기가 혹시 맛집 추천 같은 것을 혹시 사용해 본 적 있으신 분? 친구랑 식사 약속할 때 저도 많이 쓰거든요. 맛집 추천? 사용해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아마 많이 하실 건데요. 예. 저도 집사람이랑 뭐 그 약속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집사람 생일이라든가, 뭐 다음 달에 있을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그러면 식사할 때 당연히 검색 추천을 받아요. 그렇죠? 맛집 추천을 받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맛집 추천을 할 때 재밌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천안에 산다 그러면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천안 근처에 맛집이 먼저 추천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추천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 단점으로 하나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단점으로 봤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동의를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들 이제 위치를 키잖아요. 그렇죠? 위치 키기라고 하는 기능을 하게 되면 이 정보가 자신의 그 스마트폰에만 남지 않고 이게 이제 사실은 구글로 전달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구글은 나름대로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 문제 때문에 그 공정위, 사실은 이제 그 소비자 보호원이죠. 여기로부터 이제 제재를 받아서 범칙금 같은 벌금을 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답변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제 자신이 원하지 않은 뭐 여기 이런 학생도 있었네요.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자기가 원하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추천해 주는 거니까 자기 선택의 문제거든요.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정보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점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과 같이 질문을 한번 해봤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거죠? 패턴에 관련된 겁니다. 패턴이 여러분들 아마 문제를 보셨겠지만 이 패턴 인식에 대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한번 문제를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수업 진행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한 주 우리가 쉬었잖아요. 쉬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수업을 진행하고요.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여러분들 패턴 인식 우리가 실습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패턴
패턴 뭐죠?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라 그랬어요? 근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턴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우리가 패턴을 찾아내는 거, 패턴을 찾는 작업이 있죠. 패턴 찾기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패턴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패턴을 찾는 작업, 패턴을 찾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패턴을 사용하면, 패턴을 발견하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많은 그 발명이나 발견들이 바로 이러한 패턴을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자, 그래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주기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발견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뭐죠? 어떤 동일한 문제가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가 미래에 발견했을 때, 미래에 나타났을 때, 그 해당되어지는 문제를 어떻습니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문제를 찾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패턴 인식이 중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여기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그 바람으로 가는 배예요. 세일보트라고 하는데요. 세일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스트, 돛, 선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일보트를 제작한다라고 하면 뭐야? 필수 구성 요소가 뭐라는 거죠? 여기는 세 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는 패턴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수업하기 전에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달력을 만드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달력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시계 같은 거 만들었죠. 시간. 그렇죠? 시계 만드신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시계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한 번만 남겨주실래요? 어떤 건지 채팅창에다가. 예, 맞습니다. 이 자격루가 물시계 맞나요? 예. 물시계나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왜 물시계나 해시계가 중요했을까?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달력을 보게 되면 음력들마다 양력 말고 음력입니다. 음력에는 뭐가 있냐면요. 절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절기라고 하는 걸 보면 언제 비가 많이 오고 언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뭐죠? 시간이 언제가 그러니까 낮이 언제가 가장 긴지 또는 밤이 언제가 가장 긴지 낮과 밤의 길이가 언제가 가장 같은지 이런 것들 같은 것을 사실은 절기에다 담아 놓거든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하지, 동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비가 오는 절기를 이제 고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우리의 조선시대 때 이런 달력을 만들려고 하는, 특히 정밀한 달력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조선시대 때가 어떠한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가 이루어졌는가 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뭐였겠습니까? 농업이었겠죠. 그렇죠. 네. 이유찬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농업이었고요. 바로 농사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농경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달력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했었죠. 어떤 거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이 달력을 가지고, 우리 현재 절기가 언제니까, 언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추수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시점들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농경사회에서 이 패턴들을 이용해서 달력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경기에서, 스포츠 경기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실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사하고 패턴 분석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머니볼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혹시 머니볼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경기와 관련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어요? 머니볼. 어떤 경기였죠? 어떤 경기에 관련된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윤 학생도 지금 얘기해 줄까요? 야구 경기였어요. 그렇죠? 그 야구 경기가 사실은 이제 데이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투수를 등판시킬 건가, 어떤 타자를 지금 대타로 기용할 것인가, 이런 거 경험할 때도 사실은 패턴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였고요. 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올려놨는데, 혹시 여기 보이는 이게 뭔 거 같은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찾지 마시고요. 여기 붙어 있는 요거거든요. 이게 뭐 할까?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일까요? 자,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일까요? 자, 요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 크게 그림도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뭘까요? 자, 뭘까요? 자, 이게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냥 여러분 편하게, 이게 뭐,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 보니까 버튼인 것 같아요. 누르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디에 쓰는 걸까요? 자, 비상전기 버튼. 야, 너무 그 아이디어 좋은데, 사실은요, 세탁기에 붙어는 있지만, 세탁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 지금, 허준 학생이 답변했네요. 예, 다른 학생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민수 학생 답변 없나요? 다른 학생 답변해 주세요. 예. 정지훈 학생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꾸미기용이요? 예. 자, 이게 어디서 개발된 거냐면, 아마존에서 개발된 거예요. 아마존. 아이고. 자,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아마존에서 만들어졌어요. 아마존. 예, 아마존이요. 아마존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세제 나오는 버튼이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름이 버튼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아마존에 구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매 요청하는 거예요. 구매 요청. 자, 구매 요청이죠.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제품들마다 이게 하나씩 있어요. 이게 타이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걸까요? 답변 나왔네요. 자, 이게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요청하는 버튼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세제.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지금 이제 주부들이 주로 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일을 하냐면, 이게
그 인터넷에 요즘에 뭐 다들 아마 주문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누르면 이 버튼이 지금 타이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세제 이름이거든요. 세제. 세제 제품 이름인데 이거 딱 누르면 세제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최근에 보면 이 버튼이요. 점점 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버튼이 사라질 건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자, 이거는 이게 구매 패턴입니다. 이게 이 버튼이 눌려졌던 시간을 보게 되면 언제쯤 아마존은 이 버튼을 누른 사람이 세제를 주문할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주문이 들어가니까 자, 언제쯤 되면 버튼이 눌려질 거라는 것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마존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마존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보를 사용해서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세제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추천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조금 더 자동화되고 있고요. 버튼 대신에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버튼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게 요즘에 만들어졌어요. 아마존에서. 터치화면이요? 아니에요. 조금 더 개선된 게 있어요. 굳이 터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굳이 누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답을 하나, 예, 그렇습니다. 음성인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알렉사 같은 겁니다. 알렉사.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패턴 인식에 대한 것들이 실제 산업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같이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측을 위해서 어떤 판매 모델을 만들 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용자의 구매 패턴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용자의 구매 패턴이 매우 중요한데 이 구매 패턴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버튼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이 눌려졌던 걸 사용해서 생활 방식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주문 추천도 하고 요즘에는 이런 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활용되냐면 아예 미리 선주문 같은 걸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그 당일 배송 얘기 많이 나오죠. 혹시 당일 배송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당일 배송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가능한데 미국처럼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로 패턴 분석, 구매 패턴 분석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패턴 찾기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자,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속도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패턴을 찾아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존에서 버튼을 사용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 가능한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바로 누구요? 사용자 주변에 사용자 근처에다가 필요한 주문될 거라고 생각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들을 상품을 배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근처에 물류센터에다가 이런 주문이 가능한 것들은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패턴을 적용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 전공에 있어서 이런 패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서 잠깐 정리할게요. 자, 혹시 지금 어떤 질병에 대한 내용인지 잠깐 생각해 보실게요. 혹시 콜레라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콜레라. 콜레라는 뭐죠? 전염병인 거 아시죠?
콜레라 전염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콜레라는 어떻게 발병한다라고 혹시 아세요? 뭐에 의해서? 원인이 뭐예요? 콜레라가 발생하는 발병 원인. 원인이 그렇어요. 맞아요. 발병 원인이 지금 예, 맞습니다. 장어진 학생도 얘기해 주셨고요. 백승환 학생도 얘기해 주셨고. 예, 맞습니다. 이게 오염된 물 때문에 사실은 콜레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콜레라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답이 나왔네요. 콜레라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건데요. 예, 정화된 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그 어떤 분이냐면 존 스노우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영국의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역학조사를 했어요. 역학조사를 해서 이게 콜레라가 발생한 사람들 중에서 치명적인 콜레라 환자들을 봤더니 가운데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뭐가 있었대요? 공동 취수 시설인 수도 펌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수도 펌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대부분의 사망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찾습니다. 결국 뭐죠? 패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생 시기, 장소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그 수도 펌프 주변에서 발견했었고요. 발생했었고, 발생 원인이 뭐였다? 바로 뭐예요? 콜레라가 오염된 물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에서 매년 여름만 되면 이렇게 콜레라가 창궐했는데 이것을 해결한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원인이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하수도 시설들 같은 것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자, 패턴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잠시 쉬는 시간 갖고요. 두 번째 시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가질게요. 10분 정도만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이따 뵙겠습니다. 예, 조만간, 자, 10분